자, 이번 시간은 교환계약 관련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법 강론에서 세 가지 이슈가 있죠. 매매교환, 임대차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 우리 시험 범주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게 될 텐데, 이 교환계약은 무조건 1년에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내용은 되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교환계약을 하려면은 매매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매매 얘기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만약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뭘 하지 않게 되면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이 을이라는 매수인은 뭘 할 수 있다? 해제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라고 해서 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되고요, 서로.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소위 이름하여 계약의 해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거꾸로 마찬가지죠. 매도인 등기를 넘겨줬는데 매수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도인은 해제할 수 있고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하나의 이슈. 그 다음에 좀 어려웠던 게 이런 거 있었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 목적물이 소실돼 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걸 우리가 위험부담의 법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매수인이 잘못해서 목적물이 소실됐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것을 우리가 위험부담의 법리. 위험부담의 법리는 교환계약할 때 꼭 예시지문에 한 개씩 던져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설명 안 드릴 테고, 또 하나 지금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면 여기서 해제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의 법리라는 개념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매매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죠. 방금 공부했던 주제니까요. 담보 책임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목적을 달성이 곤란하거나 이런 사태가 터지면 담보 책임 묻는 방식은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게 된다. 그중에 악의의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 저당권 등 실행이 있으면 계약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해제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그럼 나머지 선의 매수인의 경우는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수량 부족, 저당권 실행, 경우의 수 따지면 금방 캐치해낼 수 있다. 일부 받아내게 되면은,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계약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가 발생할 테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계약 해제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기서 파생되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문제가 되게 된다. 이걸요, 교환계약에도 준용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교환계약 파트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공부할 때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낙성계약이다라고 해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설령 계약서 이런 거 없어도 당연히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교환계약도 낙성계약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낙성계약이다 보니까 일정한 채무가 양 당사자에게 발생하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걸 쌍무계약, 그래서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 외 재산권 간의 상호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을 바꾼다라는 계약을, 이런 것을 가리켜서 교환계약 해서 얘도 쌍무계약이고요. 그래서 아까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바로 매도인의 담보책임 또는 매매 비용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 교환계약에도 준용되게 된다. 그래서 교환계약은 그 자체로 따로 공부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보충금 지급 약정이라고 하는 거, 이것만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담보 책임이라든가 또는 이제 위험 부담의 법리, 이런 것들은 매매 계약에서 공부했던 내용 또는 해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짬뽕을 해서 한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환계약은요, 일단은 금전 외 재산 공간의 상호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가리켜서 교환계약. 그래서 일단 낙성 계약이었었고, 쌍무 계약이었었고, 유상 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민법상 매매에 관한 규정은 교환계약에도 그대로 준용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교환계약에서만 출제 이슈가 되는 게 보충금 지급 약정. 보충금 지급 약정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요 얘기를 하려면 미리 하나 기억을 하실 게 있었죠. 우리가 매매 계약에서 뭐가 있었냐면 계약금 계약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갑소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1억에 매도한다.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하기로 한다. 자, 계약금 1,000만 원 지급이 돼야지 어떻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을 때 나중에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문제가 가능해지게 된다. 즉 배제 특약 없고 이행 착수 전이라고 했을 때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가 가능해지는 거. 이게 계약금 계약. 그래서 앞에서 우리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거. 계약금 계약, 계약금 약정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매매 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왜?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금 약정을 해제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매매가 나가리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나가리가 되겠지만 계약금 계약 자체가 뭐 혹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매매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요. 지금 이제 계약금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전제가 되는데 갑소유의 X토지와 을소유의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 가치보다 Y 건물이 좀 작아서 여기다 1,000만 원 더 지급을 하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약정을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보충금 지급 약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건 가치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보충금 지급 약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이거죠. 바로 당사자 일방의 금전 외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을 했을 때는 이때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바로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교환 계약에 있어서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람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이때 어떻다? 교환계약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앞에서 계약금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요거랑 비교해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다? 이때는 교환계약 자체를 어떻다? 해제할 수 있다. 이게 거의 문제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 교환 계약에 대해서는 자, 위험 부담의 법률. 이게 이제 지문에 하나 구성이 되는데 답이 아니니까 얘는 버리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환 계약은 유상 계약.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담보 책임 얘기가 실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그리고 손해 배상 청구. 지문 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아이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셔야 돼. 바로 요거 사례형 문제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다 4문제 나와 있나요? 근데 사실은 이 교환 계약은 거의 1년에 한 문제 구성이 되는 이유가 앞에서 이제 계약 해제 파트에서 교환계약 관련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환계약이, 자, 낙성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다, 유상 계약이다, 이런 교환계약의 성질들을 가지고 또 출제가 됐던 문제가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교환계약은 1년에 한 문제, 그 중에 문제의 거의 반 이상, 반 정도가 보충금 지급 약정. 문제 통해서 개념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경매를 통해서 X 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 건물과 을소의 Y 임야를 교환하기로 을과 약정했다. 자세히 볼 것도 없어. 자,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이죠. 갑의 X 건물하고 을의 Y 토지인가요? 해서 갑의
X 건물과 의뢰 Y 토지에 대한 교환 계약이 성립이 됐다. 1번 볼까요? 갑과 을 사이의 교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여기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것은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X 건물을 현재 취득했다 못했다? 아직은 못할 상태입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앞에서 전부 타인 관리의 매매라고 하는 것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계약은 어떻다?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이게 소위 바로 타인 권리의 매매라는 개념과 연계된 지문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어떻다? 매매계약 또는 교환계약 그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2번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스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다 뭐라고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편 아까 우리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는 계약 해제할 수 있었고요. 선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선의 매수인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금 감액 청구는 안 되고 대신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우리 공부했던 매도인의 담보 책임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딱 그 정도 틀을 갖고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번 X 건물과 Y 임의 가격이 달라서 을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할 때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교환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답을 3번으로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은 뭐예요? 자, 금전 외 재산권하고 금전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한편 교환 계약은 뭐가 된다고요? 바로 금전 외 재산권 간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가리켜서 교환 계약. 그리고 보충금 얘기 나오게 되면 다 이건 뭐와 연계되어 있다? 교환 계약과 연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 살펴보셨고, 자, 5번 을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 임의 시가로 고지했을 때 뒤에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 취소하지 못한다. 이건 이제 총칙할 때 공부할 주제예요. 우리가 시가의 묵비, 허위 고지라고 하는 것은 기망행위, 소위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민법 총칙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간단한 문제죠. 보충금 지급 약정을 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교환 계약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 해서 답은 3번이었고요. 2번 문제 가볼까요?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충금 1억을 지급받기로 했다. 계속해서 보충금 얘기가 기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갑은 X토지, 그리고 을은 2억 원 플러스 Y가 되겠죠. 이렇게 교환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2억 원 상당의 건물이구나 해서 X 건물, 그 다음에 을의 Y 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건물, 토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교환 계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1번 지문이요. 갑을사의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다. 별로 중요치 않죠. 우리 민법상 계약은 모두가 다 불요식 계약.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바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2번 지문이요.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렸죠? 담보 책임. 우리 앞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걸 이제 달리 표현하면 하자 담보 책임. 그래서 2번이 틀리게 뽑은 거야. 그래서 자, 교환 계약도 유상 계약이다 보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조항은 어디에도 교환 계약에도 준용되게 된다. 그래서 2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3번 을의 보충금 1억 원 미지급은 교환 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오른편. 아까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다 교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비교해서 계약금을 교부하지 않게 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보셔야 되죠. 왜?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계약 체결로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됐다면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쫓아가시면 안 돼. 중간에 소실됐다, 태풍이 왔다, 수용됐다. 이런 게 다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 부담의 법리.
그래서 지문에 꼭 이게 나온다고. 근데 답을 뽑지 않으니까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교환계획 챕터에서는 바로 보충금 지급 약정하고요, 담보 책임, 요걸 주된 출제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보충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가백에 지급해야 된다. 이게 이제 동일 기한의 추정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앞에서 공부할 때 매매에서 이슈가 됐던 게 중에 하나가 매매 대금 얘기하면서 따로 약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다? 각자의 채무 이행 시기는 동일 기한으로 추정을 한다. 그래서 얘가 지금 건물을 인도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보충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에서 이자까지 쳐서 지급을 해야 된다. 근데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 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웬만해서는 거기 4번, 5번은 어려워요. 위험 부담의 법리이기 때문에 경우수를 따져야 돼. 어려워. 그 다음에 5번도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기한의 추정이라고 해서 잘 내지 않는 주제가 나오니까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 문제 답은 담보 책임 얘기하고 보충금 이 두 가지가 이슈니까 2번, 3번 두 가지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해서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3번 문제 가볼까요? 갑은 자신의 X 건물과 을의 Y 토지를 교환하면서 을에게 보충금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갑이 X 건물이라고 하는 거. 갑이 X 건물 플러스 8천만 원. 그리고 을이 Y 뭐 토지가 되나요?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지금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갑과 을의 교환 계약은 다음 페이지 보고 있어요. 서면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까 다 어떻게 불요식 계약이다. 이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었죠. 두 번째 이슈. 자,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답 2번 뽑아주고 있습니다. 보충금 지급이라고 하는 거. 3번 질문. 계약 체결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가 된 경우 읽어볼 것도 없어? 이걸 뭐라고 그런다? 위험 부담, 지진, 태풍, 또 수용 이런 거 뜨게 되면 다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우리 앞에 공부할 때 되게 복잡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4번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를 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때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뭔 소리야? 담보 책임. 기억나시죠?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담보 책임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5번 교환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 갑과 을의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자,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죠. 우리 민법에서 동시 이행 관계라고 하는 거. 동시 이행 관계 인정 안 되는 네 가지만 뒤지게 외워달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서 교재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 부인되는 거. 제가 이렇게 두 가지만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 교재 211페이지, 212페이지 가시면 211페이지부터 보시게 되면 동시 이행의 항변권 부인되는 케이스가 211페이지에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담보가 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 왠지는 몰라. 그래서 외울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임차권 등기의 임자하고요. 배당금 반환 후에 배를 따서 임배 두 가지는 어떻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나머지는 무조건 다 뭐가 된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동시에 이행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임배 두 개만 외우십시다. 어차피 저당권이나 담보가 되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에 내지 않아요. 임배라고 하는 것만 어떻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 부인된다. 옆에 지금 보시면 임차권 등기 점점점 자,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25회 때 틀리게 뽑아냈죠. 바로 밑에 있는 문제 동시 이행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었죠. 그럼 뭘 찾아야 돼? 임배 해서 4번 지문에 배당금 나와 있죠. 관련 기출문제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뭐라고? 임배.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212페이지인가요? 212페이지 넘어가면 동시 이행의 항변권 주장할 수 있는 케이스가 더럽게 많이 나와 있다. 시험 지문 끄트머리 핵심 지문 보니까 동시행 관계에 있다.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다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된다.
동시 이행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등의 앞에는 임배만 없으면 어떻다. 무조건 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약 2년에 한 문제 구성되는데 자, 이걸 풀어가는 방식은 이렇게 끊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임배 두 개만 어떻다. 동시 이행 항변권 부인된다. 나머지 뜨면 뭐든 다 어떻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다시 교재 돌아와서 여러분 교재 아까 뭐 하다가 얘기 갔냐면 자, 교재 230페이지에 240구나. 이 교재 242페이지에 자, 5번 끄트머리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임배 두 개만 없으면 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요렇게 끊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주제예요. 아주 간단한 주제예요. 자, 그래서 교환계약. 자, 교환계약에서 나왔던 주제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5번 문제는 너무 4번 문제는 너무 난이도 있으니까 지금은 설명 안 드릴 거야.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게 되면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 의사의 합치만 있어도 다 성립한다. 낙성계약이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어? 요물계약. 계약금 계약만 요물계약이고 나머지는 다 낙성계약. 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 쌍방 간에 일정한 채무가 발생한다. 이걸 쌍무계약이라 불렀었고 그 다음에 교환계약은 유상계약.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가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매매 비용이라든가 동일 기한의 추정이라든가 또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런 조항이 교환 계약에도 어떻다 준용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았던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환 계약에서만 이슈가 되는 거 바로 보충금 지급 약정.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이거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 어떻다 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지문 구성할 때 아까 지진 나고 뭐 화재가 나고 소실이 되고 수용이 당하고 이런 거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인데 이게 위험 부담의 법리에 관한 쟁점이 되는데 답은 되지 않아. 단 한 번도 답이 되지 않았어요. 이걸 답을 뽑아버리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위험 부담, 아까 지진이 뭐 이런 말 나오면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담보 책임 역시 준용이 되는데 우리가 문제 구성할 때는 해제할 수 있다,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풀어 쓴다고 이런 것들을 총칭하여 뭐라고 한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교환 계약에 있어서도 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어떻다 적용이 되게 된다. 이게 거의 한 문제짜리. 지금 설명드린 한 20분 됐나요? 아주 짧게 이걸로 그냥 거의 도배하다시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최근 29회 때인가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매도인의 담보자 이 교환 계약에 있어서 해제, 자 지금 보충금 지급 약정 해제 등에 따라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건 이게 계약법 총론에서 논의할 주제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가 나오면 100%를 다 소화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맨날 내는 거 한 80% 정도만 달달달 이렇게 외워두시게 되면 이게 아주 심플하게 뽑아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교환 계약. 자, 주제가 좀 달라지니까 한 5분만 끊었다가 임대차 계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